첫 번째 강의는 이 강의 목차를 보면 우리가 경제학이 아니고요. 경제라는 말이 뭔 뜻이냐. 그리고 그 어원을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이 왜 경제 문제를 다루냐면 모든 학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건 경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경제학의 출발은 뭐가 돼야 되냐?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경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단어 희소성이라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이 희소성에 따라서 경제학에서 다루는 재화가 경제재라는 거예요. 자유재는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문제는 포레이 사무엘슨이 옛날에 얘기했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이걸 또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요 순서대로 1강 내용을 한번 흘러가 보죠. 자, 처음 얘기가 이카노미, 경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경제는 여기도 나와 있죠.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네. 생산, 분배, 소비. 뭐를? 재화를. 재화라는 말도 괜찮고 상품이라는 말도 괜찮아요. 어떤 물건이죠. 물건을 생산하고 이제 요 그림은 여러 번 나올 건데요. 생산했어요. 그러면 분배가 이루어져. 자, 분배한다는 얘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생산에 참여하면 월급 받잖아요. 그게 분배야. 그럼 이 분배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이 생산한 재화를 하러 가요? 소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 과정은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니까 제일 경제란 말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아, 인간. 그러니까 경제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의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에요? 생산하고 어떤 재화, 즉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 과정에서 분배가 이루어지고 월급을 받게 되고 그 월급을 가지고 생산한 재화를 소비하고 소비했으니까 다시 생산하고 생산했으니까 월급을 받고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분배받은 걸로 다시 소비하러 가고 다시 소비했으니까 생산. 이게 바로 경제라는 거야. 물론 더 넓게 본다면 이 경제는 이렇게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떤 제도, 여기까지 다 포함할 수가 있다. 제도라는 건 즉 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경제 이제 누가 얘기하면 포인트가 요걸로 딱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제 요 활동을 요거 하는 활동을 생산 활동, 분배 활동, 소비 활동 하는 그 주체가 크게 보면 세 가지다라는 거야. 가게, 하우스홀드, 기업, 그다음에 정부, 거버먼트. 하우스홀드, 펌, 거버먼트 이 세 가지가 3대 경제 주체예요. 물론 4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수출, 개방 경제에서는 해외 부분도 경제 주체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계, 기업, 정부가 이와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인간 활동, 주체다. 인간, 경제 주체인데 한 인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크게 소비를 주로 생산물을 소비하는 그 주체들의 모임을 가계라 그러고 그걸 생산하는 주체들을 기업이라 그러고 그것과 관련된 각종 여기 제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제 정책 이런 걸 만드는 데를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보려면 경제 활동을 제대로 보려면 요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경제 순환 모형에서 이게 또 나올 겁니다. 이 상호 연관 속에서 순환적,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경제 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몸풀기입니다. 그냥 몸풀기. 또 한번 반복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이 경제의 어원을 가지고 동서양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란 얘기예요. 동양은 이 장자편에 나와 있나요? 이 경세재민, 경세,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재민, 백성을 구한다. 즉 백성을,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말, 여기서 경하고 재 이렇게 돼서 경제, 경세재민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 사이즈가 달라요. 백성, 국민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사람과 사회에 관한 학문이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political economy, political 이게 정치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뭔가 다스린다. 이 사회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 차원, 사이즈가 굉장히 넓죠. 근데 그에 비해서 서양의 경제, 이코노미는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가 집이란 얘기예요. 오이코스. 그다음에 노모스는 법, 뭐 질서, 지배, 뭐 이런 관리. 요거의 합성어예요. 오이코노모스가 요 이카노미, 요 이카노미 있죠? 요거의 어원이다.
그 얘기는 서양에서 경제는 오이코가 집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집을 관리합니다. 즉 집안 살림 요구한다는 거야. 돈 관리, 가정 관리, 이재술. 그러니까 돈 축적하고 돈 벌고 돈 관리하는 거죠. 이재술. 사이즈가 어디가 더 커요? 동양이 훨씬 크죠. 동양은 백성을 구하는 거야.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이 사회적 차원. 그래서 영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이코노미가 아니라 폴리티컬 이코노미가 되는 거죠. 정치 경제, 뭐 정치적 경제, 뭐 하여튼 번역을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서양은 집안 살림 느낌이에요. 집안 관리, 가정 관리. 어떻게 가정에서 돈을 잘 벌고 축적하고 이렇게 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훨씬 동양이 사이즈가 큰 개념이다. 관점에서. 자, 요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이제 몸을 좀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갈 건데, 여러분 이제 강의 노트에는 요게 없을 건데, 강의 노트 내용은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별도의 이제 핵심을 들어가기 전에 이걸 알면 이제 핵심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결국은 요점이 이거예요. 경제학의 출발이 경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경제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이 질문부터 해줘야 돼요. 자, 경제 문제는 인간은 욕망, 즉 욕구라고 해도 좋습니다. 디자이어. 무한하다라는 거야. 무한해.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욕심이 무한하죠. 20평에 살면 40평에 살고 싶은 거야. 40평 살면 80평에 살고 싶은 거야. 무한한 욕망입니다. 무한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재화, 물질적 자원, 요거는 한정돼 있다. 즉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유한.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립되고 있죠. 그러면 경제학은 어디다가 방점을 두는 거냐면 여기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욕망을 줄이면 되잖아. 이걸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교나 이런 데서 무소유 뭐 이런 거지. 마음을 비우세요. 심리학. 그러니까 마음 쪽으로 가는 거야. 경제학은 여기다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이 한정된 물질적 자원, 이거를 충족시키는 수단입니다. 수단.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의 욕망은 가만히, 무한한 욕망은 가만히 냅두고 한정된 자원이니까, 유한한 자원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뭐냐 그러면 스케어서티, 희소성이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뭐의 희소성이냐면 자원의 희소성이야. 자원. 그러니까 요 욕망 충족을 위해서는 물질적 자원을 가지고 상품과 재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짜장면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짜장면과 냉장고를 무한대로 못 만들죠. 그러니까 요 욕구를 뭐 100% 충족을 못 시킬 거야. 근데 최대한 많이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물에 분배를 해서 최대한 많이 욕망을 충족시킬 것이냐. 요 효율적 자원 사용. 근데 자원은 부족하다. 그 의미가 바로 희소성이에요. 요 문제를 희소성의 원칙, 희소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소성의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출발이다. 희소하다라는 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거야. 자원에 희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사과도 먹고 싶고 배도 먹고 싶어. 근데 내가 가진 자원이 10,000원밖에 없어. 10,000원이에요? 이러면 10,000원 맞나요? 10,000원이지. 근데 사과는 5,000원 한대. 근데 배는 7,000원 한대. 자, 그러면 내가 다 한 개씩 먹고 싶어. 근데 둘 다 하나씩 못 사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10,000원 넘어가잖아요. 12,000원이니까. 그럴 때 내가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여기다 효율적으로 얘 한 개,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5,000원 남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뭐 반 조각이 팔면 좋은데. 어쨌든 어떻게 이 10,000원이라는 자원을 내 욕망을 최대한, 내가 지금 원하는 욕망은 한 개 한 개를 먹는 건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게 10,000원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분배할 것이냐, 라는 선택의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다. 그럼 이 선택의 문제는 왜 벌어진 거예요? 내가 10,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즉 내가 가진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가진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 출발점은 뭐다? 자원의 희소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경제행위 활동은 목표가 뭐냐면 우리의 욕망 충족이죠.
근데 욕망을 충족하려니까 자원은 희소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자원을 그렇게 선택을 해야지만 욕망이 그나마 최대한 충족이 될 것이다. 요게 경제학이라는 학문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짚고 여러분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방금 뭐가 희소하다 그랬어요? 자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느낌이 이러면 항상 머릿속에 석유 이런 거 생각하실 거라고. 틀린 건 아니에요. 영어로 리소스인데 이 자원을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생산의 3요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 자원을 가지고 재화 내지는 상품을 생산할 거예요. 생산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거예요. 그죠? 이 재화라는 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냉장고, 뭐 자동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만들려면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토지, 두 번째가 자본, 세 번째가 노동이에요. 토지라는 건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말인데 천연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이 여기 있죠. 토지가 요 땅 위에 있는 자원이 있고요. 뭐 나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땅 밑에 지하자원이라 그러잖아요. 지하자원.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땅 위에 있는 자원은 뭐 나무 뭐도 있을까요? 뭐 하여튼 생각은 안 나는데 땅 밑에 있는 자원, 그 센터에 있는 게 뭐야? 토지잖아. 땅이잖아.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토지라고 한 거야. 그냥 단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좋냐면 천연자원. 이게 있어야 되겠죠? 석유 있어야 기계 돌릴 거 아니야. 그럼 자본은 뭡니까? 여러분이 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생산 수단을 얘기하는 거야, 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미지가 기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땅을 팔려면 농사 지려면 삽이 있잖아요. 삽은 인간이 만든 거죠. 자연 상태에 있는 자원이 토지라면 인간이 만든 생산 수단은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삽은 자본이에요. 인간이 만들었잖아. 기계, 자동차 이런 거를 생산 활동에 쓴다 그러면 전부 다 자본이 되는 거예요. 트럭은 뭔가를 운반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죠. 이거 자본이죠. 당연히. 자, 그럼 노동이라는 건 여러분 뭐 인간의 노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원에 희소하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생산의 요소가 희소합니다. 생산의 요소라는 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토지, 자본, 노동이 부족합니다. 희소하단 말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림이 이거예요. 요 원유는 뭐가 되겠어요? 토지가 되겠지. 예, 자연자원이니까, 천연자원이니까. 여기 사람이 있죠? 얘는 노동이 되겠지. 여기 석유를 뻗내는 기계가 있죠? 여기가 자본이 되겠죠. 이렇게. 요게 자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천연자원, 그다음에 인위적인 기계 같은 생산 수단, 그다음에 인간의 노동, 이건 무한정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원이 희소합니다. 자원이 희소하니까 재화도 희소할 수밖에 없죠. 예, 뭐 당연히 희소한 거죠. 그럼 오케이. 자, 이제 이 자원이란 말 여러분이 이제 제가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 툭툭툭 이제 생산의 3요소로 튀어나올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지금까지 몸을 풀었어요. 그러면 요점이 이거죠.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선택의 문제다.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선택할 것을 해서 재화를 생산할 것인가. 경제 문제 발생의 본질은 희소성에 있다는 걸 아시겠죠. 희소성 앞에 항상 자원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자원 이러면 생산의 3요소를 떠올려 주셔야 되고, 생산의 3요소 이러면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용 가능한 자원의 제약이 존재한다가 희소성이에요. 자원의 희소성.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욕구죠. 근데 이걸 충족시켜 주려는 수단인 자원은 한정돼 있다. 이걸 단순하게 희소성의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으로부터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근데 경제 문제의 출발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하겠지만 이 희소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요점은 이겁니다. 희소성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원이 제약돼 있다라는 거야? 자원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야? 이 희소성이 경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야? 요점이 이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럼 경제 문제가 뭡니까?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꼭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원의 희소성 제약 조건 하에서 선택하는 게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선택,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경제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 선택해야 돼요? 자원이 희소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자원의 제약이 없이 무한하다면 경제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경제학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요? 효율적으로 배분할까요? 분배할까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경제학은 그래서 선택의 학문이에요. 뭘 선택한다는 거예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선택한다는 거야. 물론 조금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러한 배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거기까지도 연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아까 이제 두 번 설명한 꼴이 되죠. 그래서 경제학, 그러니까 희소성, 경제 문제, 이제 이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이 희소성, 즉 부족한 자원에 부족한 건 상대적인 겁니다. 학문에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절대적이라는 말과 상대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절대적이라는 건 고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화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상대적이라는 건 가변적이란 얘기예요. 변화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크시네요. 1m 80인 사람이 키가 커. 그러니까 여기 상대적이라는 건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누군가 뭔가와 비교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이 키가 큽니까? 2m하고 비교를 하면 작은 거고요. 170하고 비교하면 큰 거예요. 변화죠. 크다 작다가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이 희소성,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하라 그랬잖아요.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인간의 욕망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욕망하고 자원의 양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욕망이 사과를 10개 먹고 싶은데 10개를 먹고 싶어요. 자원의 양, 사과라고 쳐보죠. 사과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건 판단 못해요. 인간이 10개를 요구하면 얘는 희소하지 않은 거예요. 100개나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1000개를 욕망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100개인데 이제 희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비교해서 자원의 양이 희소하다, 희소하지 않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변하죠. 그래서 상대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수량 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 주체의 욕구, 욕망이란 얘기예요. 이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즉 주관적인 것이다. 주관적 상대적인 것이다.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존량이 존재량이 풍부한 제일주라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희소성. 그러니까 100개면 많을 수 있는데 10개밖에 안 필요하대요. 그럼 얘는 희소성이 없죠. 희소성이 없다는 얘기는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희소성이 없으니까 경제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보실 건데 요 희소성에 따라서 재화, 이 재라는 건 그울스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나가 자유재고 경제재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희소성이 없으면 자유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희소성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경제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요거 제가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드렸어요. 출발이 뭐죠? 희소성, 희소한 자원. 희소한 자원이라는 건 생산의 3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3요소가 뭐가 있었어요? 토지, 자본, 노동. 토지는 천연자원, 자본은 인위적 생산수단, 인간이 만든 기계 같은 거, 노동은 인간의 노동을 얘기하는 거죠. 정신노동, 육체노동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희소해요. 이게 무한정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생산물,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생산물, 즉 이게 재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화, goods. 재화를 만드니까 얘도 희소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형, 무형이 다 들어간다 그러는데 유형일 때를 우리가 보통 재화라고 얘기를 하고 무형일 때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서비스를 우리가 용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용역 이런 말도 이제 여러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물 한 모금 한번 마시고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칼칼하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말이 이제 보통은 재활한 말 속에 이 서비스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머리 마사지 받잖아요. 마사지는 어떤 냉장고처럼 물건을 사는 게 아니야. 서비스 받는 거죠. 이걸 이제 용역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다른 말로 이렇게 된다. 근데 요 재화가 만약에 요것이 희소하지 않아서 만든 재화라면 free good, 자유재란 얘기예요. 희소한 상태에서 만들면 economic goods, 그러니까 경제재란 얘기죠. 이 경제재가 요게 바로 경제학의 대상이에요.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되는 건 자유재가 아니라 경제재다. 희소한 자원을 사용해서 자원이 희소한 걸 써서 만든 재화이기 때문에 경제재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돼.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분이 돈 주고 사 먹는 건 전부 다 경제재죠. 자유재. 대표적인 게 이제 보시겠지만 공기 같은 건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그러니까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제한은 전부 다 자유재예요. 돈 안 내고 왜 써요? 희소한 자원이 아니고 풍부한 자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돈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재는 우리 경제학에서 뭐 우리가 하시다 보면 뭐 기펜제도 나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열등제, 정상제, 대체제, 보완제 이런 말씀도 드릴 건데 무슨 제 붙을 거예요? 이건 100% 경제제입니다. 경제제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종류가 좀 있어요. 근데 자유제는 어차피 여기서 나올 끝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희소한 자원으로 만들면 자유제. 희소하지 않은 자원으로, 희소한 자원으로 만들면 경제제. 경제제가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죠. 자유제. 여러분 이제 노트에 있죠? 희소성이 없는 재화. 그러니까 부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풍부해서 희소성이 없어. 희소성이 없으니까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이 공짜로 쓰는 거. 이 공기 제가 예를 들어 놨잖아요. 비용 지불하지 않고. 이게 공짜란 얘기죠. 시장에서 거래 안 돼요. 시장은 돈 벌려고 공급하는 건데 공짜야. 그 누가 공급하겠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공짜니까 가격이 있을 수가 없죠. 희소성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 이건 경제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걸 경제적이라 경제학의 대상입니다. 우리 이제 이 재화 가지고 할 거예요. 이거는 희소성이 있는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 자유제와 경제제도 얘도 상대적인 거예요. 학문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희소성이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자유제와 경제제가 나눠지니까 이 자유제 경제제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물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냇물에 흐르는 걸 막 마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 주고 생수를 사 먹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공짜였는데 지금의 물은 돈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물일 때는 자유제였다가 지금은 뭐가 된 거예요? 경제제로 바뀐 거야. 대가를. 그러니까 이 자유제와 경제제도 상대적이다. 당연한 거예요. 희소성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유제, 경제제도 고정된 게 아니라 서로 바뀔 수도 있다. 변화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포인트가 거의 다 잡혔죠, 이제. 퀴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경제학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원의 희소성이 경제 문제의 출발이죠. 어원으로 보면 오이코노모스, 가게 살림, 집안 살림. 이게 서양 경제의 어원적인 출발이죠. 아유, 이게 3번이 틀렸죠. 경제 주체, 즉 인간이죠. 유한이 아니라 욕망은 무한한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자원이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자원. 그러니까 요거와 비교해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희소성이라고,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자원의 비교에 의해서 상대적인 거예요. 희소성. 이렇게 된다. 선택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잖아요. 3번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죠. 자, 1강의 마지막 포인트인데 경제 문제가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제 문제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폴 A 사무엘스라는 분이 너무 유명한 분이죠.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할 때도 뭐 이분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뭐 하여튼 폴 사무엘스라는 분이 세 가지 경제 문제가 있다. 뭐 자본주의 체제든 사회주의 체제든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경제 어원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재화를 생산하고 생산 과정에서 뭐를 받는다? 분배, 월급을 받는다. 월급 받았으니까 소비한다.
소비했으니까 또 만들어야죠. 생산한다. 이게 이제 경제의 정의, 경제활동의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포레이 사무엘슨에서는 이 생산과 관련해서 두 문제를 얘기가 있고 분배에 관해서 한 문제를 지적해 줬어요. 소비에 관해서는 뭐 문제점 지적을 한 건 없어요. 이 생산과 관련해서 무엇을 what 또 하나 더 적어 여러분 노트에는 없을 거예요. how much 얼마나 많이 무엇을 얼마나 양입니다. 이거 양 생산량 여긴 생산물의 종류가 무엇이고 수량 생산량이 how much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지 얼마나 많이 생산하지 요게 생산과 관련된 문제죠. 요 문제 what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두 번째 how인데 얘도 생산과 관련된 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생산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본 집약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자본 집약적이라는 건 기계를 가지고 막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 집약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들은 노동 집약적이죠. 그러나 또 고도의 부가가치가 높은 건 또 뭐라 해서 현대자동차 가면 자본 집약적이죠. 기계가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원과 기술을 이용해 생산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생산 방법에 관한 문제야. 생산 방식.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생산이 두 가지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 영어로 얘기하면 포흠인데요. 얘는 분배의 문제예요. 분배. 제가 분배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월급 받는 겁니다. 생산해주고 여러분 일하고 월급 받는 거예요. 생산은 이제 공장에 출근한 거고 이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생산한 게 사과라고 쳐요. 그럼 여기 소비하는 대상이 사과인데 누가 사과를 소비할 거예요? 분배 월급 받은 사람이 많이 받은 사람이 사과를 많이 사 먹겠죠. 결과적으로는 월급은 분배야. 그 분배의 문제라는 건 누가 소비를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누가 생산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이건 분배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A하고 B가 있는데 A는 100만 원을 받았고요. 월급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얘는 50만 원을 받았어. 여기 사과가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만 먹는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사과를 80개를 사 먹을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사과를 뭐 30개밖에 못 사, 아니 30개만 안 되는 20개 사 먹을 수 있다. 그럼 사실은 이거는 주로 누구를 위해 분배한 거예요? A를 위해 분배한 거지. 누가 이걸 소비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돼 있죠. 생산된 재화를 사회 구성원에 배분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결정이다. 이 말은 뭐 이거 제가 쉽게 그냥 이해만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 이제 자본주의가 있고 여러분이 아는 말로 좀 바꿔보죠.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자본주의 분배 방식은 포흠, 이 분배 방식은 능력에 따른 분배예요. 즉 생산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은 월급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적 분배 방식이에요. 사회주의는 능력이 아니야. 필요.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똑같이 분배받고 심지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 일은 나보다 더 못하는데 얘가 필요하대. 그럼 얘가 식구가 10명이래. 그럼 얘한테 월급을 더 줘. 이게 사회주의적 분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 생산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자본주의는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즉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 생산한다. 즉 분배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영어를 굳이 뭐 외울 것까지는 없으시고 이게 3대 문제인데 여러분한테 이제 조금 더 하나 알려드리면 요즘에 또 자원 고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when도 있어요. 언제 생산할 것인가. 지금 석유 이런 거 다 뽑아내서 생산하는데 써버리면 미래 세대가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하는 시점의 문제도 요즘에 논의가 되고 있다. 3대 문제는 요건데 when 문제도 사실은 있다라는 거 뭐 제가 살짝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퀴즈 문제 보죠. 이코노미는 그리스어 오이코와 노모스. 이 오이코가 바로 집, 가게란 뜻이잖아요. 요 노모스는 이제 관리, 지배 뭐 이런 뜻이니까 뭐뭐를 관리한다. 가정, 집안. 서양 관점이죠. 가정 내지는 집안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 3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퀴즈 3번입니다. 경제활동하면서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다. 왜요? 왜 선택을 해야 돼요? 자원이 희소하니까. 자원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scarcity. 희소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2번이 되겠죠.